송은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실 수석들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그 중에서도 저는 이진복 정무수석을 주목합니다. 정무수석이 하는 일이 이제 청와대와 여야의 관계, 국회와의 관계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정무수석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 국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게 없습니다. 검수완박 전쟁 때문입니다. 검수완박을 민주당이 저렇게 밀어붙이면서 좀 문제가 있더라도 좋다. 국민 투표를 하든 뭐를 하든 국회를 해산하자. 더 이상 국회를 지켜볼 수가 없다. 민주당의 저 입법 독재, 의회 독재 지켜볼 수가 없다. 이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진복 신임 정무수석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송은재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혹시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저한테는 큰 격려가 된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러니까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입니다. 외교통이죠.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문가다라고 할 정도로 김성한 전 차관을 국가안보실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김성한 차관은 또 윤석열 당선인과 어릴 때 초등학교 친구기도 하고 평생을 같이 친구로 지내온 가장 가까운 측근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내각을 비롯해서 대통령실에도 자신과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형성해온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발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균형 인사라든지 안배 이런 부분이 약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이 좀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능력 위주로, 윤석열 당선인이 가리키는 목표로 아주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인선을 하겠다. 그래서 자신이 이미 검증했고 충분히 오랫동안 신뢰를 형성해온 사람 중심으로 인사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존 대통령실에 비해서 30%에 불과합니다. 작고 효율적으로, 작지만 강하게 대통령실을 운영해 가겠다.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해 가겠다.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채우겠다. 윤석열 당선인의 방침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민정수석은 당연히 없앴고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속실, 제2부속실도 없앴습니다. 약속한 대로 작지만 효율적이고 강한 그런 대통령실을 만들겠다라는 특징, 그 약속 그대로 지킨 것이고요. 정무수석입니다. 이진복 전 의원을 정무수석에 임명을 했습니다. 이진복 전 의원은 부산 동래의 3선 의원이고 동래 구청장도 지냈고 평생을 정치판에서 보냈는데, 그러니까 박관용 전 국회의장의 소개로 이제 정치권에 들어온 박관용 전 국회의장의 보좌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보좌관도 지냈고 구청장도 지냈고 삼선 국회의원도 지냈고 여야 모두 경험을 했고 다양한 이런 경험을 하면서도 여야 정치권 전체의 신뢰를 잃지 않았다. 굉장히 신중하고 온화한 인물이다.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옆에서 지켜봐온 사이인데 윤석열 당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카드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이 정무수석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김대기 비서실장이 정책통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비서실을 관장한다라기보다는 정책과 경제정책에 이제 김대기 실장은 능하거든요. 그럼 정책과 정무로 나눠서 김대기 이진복 체제다. 거기에 이제 안보는 김성한에게 맡긴다. 김성한, 김대기, 이진복, 이 3자 시스템으로 이제 대통령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보이는 셈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진복 수석의 발탁 굉장히 눈여겨볼 만하다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사실은 저렇게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저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3일 오전까지 저 입법을 마무리 짓고 3일 오전으로 내정되어 있는 국무회의를 3일 오후로 연기하거나 아니면 4일로 연기를 해서 국무회의에서 공포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는 문재인이 국무회의 시간을 이미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3일 오전에 국무회의를 연다고, 마지막 국무회의입니다. 그걸 시간을 옮기는 이런 꼼수까지 이제 퇴임하는 대통령이 이런 꼼수, 지금 국회에서는 나올 수 있는 꼼수는 다 나왔습니다. 소위 국회 선진화법이 완전히 누더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대통령까지 이런 꼼수를 부리면서 공포를 한다.
거기에 또 문재인은 앞장서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문재인은 퇴임하는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을 직접 공격을 하고 자신이 지금 정치 일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대결을 벌이는데, 이런 국면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진복 수석을 임명을 했다. 이진복 수석이 앞으로 맡아야 될 역할은 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뭐 전쟁 국면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이제 내일부터는 인사청문회가 본격화되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와 금수완박 법안, 거의 전쟁 국면이다. 이 국면에서 이제 소통을 하는, 여야와 소통을 하는 이진복 수석의 역할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약간 삐걱거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도 윤석열 당선인 측과 지금 뭐 여야 합의안, 금수완박에 대해서 합의안을 만들었다가 파기를 하고, 또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후보자를 끌어들여서 이걸 파기하는, 뭔가 지금 조율이 되지 않는, 맞지 않는 현재 금수완박 법안, 이걸 국민투표에 붙일 것이냐라는 것도 장제원 실장이 당선인에게 보고하겠다라고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과는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 이런 셈입니다. 물론 뭐 윤석열 당선인이 모두 세세한 내용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뭐 법률 전문가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국회 예산을 국민투표에 붙이자라는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 헌법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떠나서 국민들이, 지금 많은 국민들이 국회 해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는 전쟁, 국민의힘과도 삐걱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진복 수석이 국민의힘과의 조율, 또 민주당과의 전쟁을 하면서도 소통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대화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금수완박 법안은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법안 내용 자체로도 너무나 허술하고 엉성하기 때문에 저건 위헌 결정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위헌 결정과 관계없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 이 법안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갖은 많은 대책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데는 또 문재인, 이재명이 지금 앞장서서 윤석열 정부와 맞서고 있는 이런 국면,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이냐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김대기, 김성한, 이진복 이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실을 꾸려서 굉장히 작지만 강한 대통령실을 운영하겠다. 그 중에서도 이진복이 이 지금 여야 전쟁 국면, 이런 국면에서 이진복 수석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한번 기대를 갖고 지켜볼 만한 대목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